네, 공부하는 동안에는 계속 써먹게 돼요. 그래서 형이 피타고라스는 완전 그지 같은 거. 그지 같은 거라고? 그지 같진 않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학을 계산하는데 되게 많은 편의점을 가져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했으면 아예 계산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걸 안 했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방법으로 계산을 했겠죠. 네,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여기 단원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합시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어떤 전제냐? 첫 번째, 무조건 직각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에 한정된 합동 방법이에요. 즉 다른 아무렇게나 막 그려진 합동인 삼각형, 이 말을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아무렇게나 막 그려진 삼각형 안에서는 이 방법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각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에서만 통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동에 대한 증명을 뭘 통해서 하게 되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이는 도형 있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증명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증명하는 방법들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야. 그냥 결국에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합동 조건만 외우시고요. 문제를 통해서 그 합동 조건을 통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는 것만 밝혀낼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출발합시다. 자, 이렇게 지금 삼각형 하나 만들고 A, B, C라는 삼각형을 내가 딱 만들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 그리고 D라는 꼭지점을 찍을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면서 떠올려 봅시다. 지금 저기 보이는 그림에서 밑변에 수직으로 만났죠? 그럼 밑변을 어떻게 합니까? 수직 이등분 하죠. 그럼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면 꼭지각이 어떻게 됩니까? 2등분 되겠죠. 뭐랑 같아져요. 정신 차려라. 꼭지각이 2등분 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으면 결국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따로 띄어서 A, B, D라고 적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옆에다가 하나를 다시 붙여서 이렇게 잘라놓고 A, D, C라고 잘라놨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개 내가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 하게끔 잘랐으면 꼭지각도 2등분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각이 동그라미면 이쪽 각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될 것이고 이변의 길이랑 현재 이변의 길이는 어떻다? 같은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어떻다? 또 같은 거 역시 눈에 보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결국에는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거야. 어떤 합동 조건으로 합동일까 이거? 첫 번째 SAS입니다. 맞죠? 또 ASA로도 가능합니다. 또 SSS로도 가능합니다. 왜? 조건들을 하도 많이 찾아놨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새로운 직각삼각형에서만 통용되는 합동 조건 첫 번째 RHS라는 합동 조건과 두 번째 RHA라는 합동 조건을 지금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럼 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R이라는 녀석은 뭐라고 불렀었죠? 직각을 R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H는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빗변. 그럼 여기서 묻자. 빗변의 뜻이 뭡니까? 뭐? 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 아닌가? 맞지 않아요? 그거 90도랑 반대쪽. 빗변의 뜻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각의 대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그냥 대응하는 변, 마주보는 변이라는 뜻입니다. 직각의 대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될 때는, 우리 현이 눈높이에 맞춰줄게. 찾게 될 때는 가장 긴 변을 찾으시면 그것이 바로 곧 빗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직각의 대변이 원래 빗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합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 거야? 직각과
빗변과 S 한 변이 되겠죠? 직각과 빗변과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직각과 빗변과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직각이 여기 이렇게 하나씩 포함이 돼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빗변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을 잘라놨기 때문에 직각의 대응변인 대변인 빗변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뭐야? 우리가 수직이 등분했던 이 두 개의 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게 다시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RHS라는 조건을 통해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럼 자, 똑같은 방법이야. 직각 R 여기 있죠? 빗변 H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한각 A RHA는 누굴 통해서 찾으면 돼요? 이쪽에 보이는 두 개의 동그라미라는 각을 통해서 찾아내셔도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라고 그냥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얘기들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지금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직각이 뭐라고요? R, 빗변이 H, 한 변은 S, 혹은 한 각은 A, 즉 RHS와 RHA를 통해서 합동이 됩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라는 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 합동 조건을 배운 상태에서 문제풀이하는 게 전부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필수 예제 1번 보세요. 서로 합동인 걸 찾아서 합동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각각의 합동 조건을 말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6개 나와 있지? 이름 붙일 거야. 맨 앞에서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해서 옆으로 가면서 쭉 이름 붙여놓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보세요. 기억에 나와 있는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봤더니 하나의 삼각형이 지금 그려져 있는 꼴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로 나왔습니까? 3이라고 나와 있고 직각 나와 있고 빗변의 길이가 5로 나와 있지? 그럼 얘와 합동이 되는 삼각형을 찾는다는 얘기는 직각을 포함하고 있고요. 빗변 H를 가지고 있고 한 변이 나왔기 때문에 RHS라는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RHS라는 조건으로 맞출 수 있는 거, 니은은 RH로 맞출 수 있어? RHS로? 불가능하죠. 변의 길이가 하나가 안 나왔으니까. 디귿은요? 변의 길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죠. 리을도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비읍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변의 길이가 두 개가 나오기는 했지만 빗변의 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기억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디귿과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리을, 두 가지 모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디귿과 리을을 지금부터 우리가 같은 모양이 되게끔,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가 직각에 여기가 3이라고 나왔고 여기가 5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합동이 되면 대응하는 변들끼리 같은 길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자, 직각 여기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죠? 빗변의 길이 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한 변을 봤더니 직각이랑 이렇게 해서 한 변이 그려지고 직각을 통해서 한 변이 그려지지? 변의 길이까지 전부 다 같은 게 맞습니까? 그럼 둘이 뭐라는 얘기야? 합동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조건에 의해서? RHS라는 조건에 의해서. 그럼 내가 얘를 쓰게 될 때는 어떻게 쓰느냐? 꼭지점들이 A, B, C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게 GHI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C라고 적어 봅시다. 그리고 합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A랑 대응하는 점들 순서대로 ABC 순서대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A랑 지금 대응하는 변이 점이 누굴까? 그렇지. 그러면 I를 먼저 적고요. B랑 대응하는 점은 G, 그 다음은 H. 둘이 RHS라는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적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합동 조건 표시하는 거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와 있는 거 어차피 리을은 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가 7이니까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안 됐었죠? 넘기셔도 될 겁니다. 확인되나요? 자, 그럼 이제 니은에 나와 있는 삼각형을 봅시다. 니은. 자, 니은에 나와 있는 삼각형을 지금 다시 그려봤더니 이번에는 DEF라고 그려져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DEF로 딱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에 여기 변의 길이가 6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니은하고 합동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자고요.
니은은 직각 R 가지고 있죠. 빗변 H 길이 나왔죠. 한 각의 크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RHA라는 조건에 의해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가능한 삼각형 누구야? 그래, 미음 하나 보이잖아요. 맞죠? 그럼 미음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놓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직각이 되고 MN5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30도에 여기가 6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자, 두 개의 삼각형 지금부터 비교. 잘라버린다. 직각 R 보이죠? 빗변 6이 길이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근데 여기는 60도 나왔죠? 그러면 30도인데? 다른 거야? 그렇지. 반대쪽 각이 60도인 거 우리 알죠? 그러면 결국에 합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우리가 쓸 때는 삼각형 DEF 적으시고요. 다시 합동 조건 맞추고 삼각형 D랑 대응하는 점이 누굽니까? N. 맞아요? E랑 대응하는 점이 O. F랑 대응하는 점이 M. 놈이라고 쓰면 되겠죠? 집중해.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RH A라는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맞추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즉, 요 두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서 어찌됐건 간에 무조건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뒤로 한번 넘기면 이제 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래 1학년 2학기 과정에 나와 있는 작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작도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오늘은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작도가 그거죠. 작도. 자랑. 작도가 그거 아니야? 칼이 돼 있어서 막 무당들이 타는 게 작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은연은 자랑 컴퍼스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컴퍼스 이용해서 뭐래요? 그 그림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만드는 동안 작도 삼각형뿐만 아니라 도형을 그리는 게 작도죠. 도형을 그리는 거. 자, 필수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눈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봐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선 하나 나와 있고 선이 하나가 더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되게, 여기서 이렇게 수직되게 떨어져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을 P, 여기 점을 A, O, B. 그리고 여기 길이를 지금 현재 X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길이를 O라고 썼고요. 이쪽의 길이를 7이라고 썼고요. 이쪽의 길이를 Y라고 지금 새롭게 하나 추가해 넣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봐보세요. 삼각형이 두 개가 보이죠? 이 위쪽에 있는 AOP라는 삼각형 하나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BOP라는 삼각형 보이죠? 두 개의 삼각형을 지금 잘 보잖아요? 빗변이 공통이다. 그리고 둘 다 직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등분된 하나의 각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이거 두 개의 삼각형 AOP랑 다시 삼각형 BOP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RHA라는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응하는 변들의 길이는 다 같고 넓이도 다 같고 다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보는 X랑 대응하는 변이 AP죠? 근데 당연히 X는 얼마예요? 5. 그럼 Y랑 대응하는 변은요? 그래, 7. 그냥 이렇게 합동 조건 찾고 바로 문제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문제 눈으로 보고 그냥 풀어볼래요? 두 번째 거 얼마입니까? X의 크기. 네, 35도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바로 눈으로 보고 풀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2번 문제 보세요. 유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칠래요?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쉬워요. 그냥 별표만 치세요.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로 별표입니다. 어려운 거는 매우 어렵다고 써줄게요. 자,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길이가 3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그림을 잘 보잖아요.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라고 나왔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보는 AB의 길이랑 여기 보는 BC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리고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는 한 각의 크기가 45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밑각이 여기 하나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요쪽 각도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5도가 된다는 얘기죠. 왜? 얘가 다시 직각 이등변으로 눈에 보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 그림 안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합동이 될 수 있는 삼각형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합동이 될 수 있는 삼각형?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그렇죠.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 또 삼각형 AED가 하나 보이지? 두 개가 합동이랍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RH A일 거예요. 왜냐? 직각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둘 다 빗변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각의 크기가 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합동인 조건들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D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3. 왜? BD랑 대응하는 변일 거니까요. 그럼 다시 EC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직각이 등변이니까 3. 이렇게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D의 길이와 EC의 길이 전부 다 찾아냈죠? 이렇게 그냥 찾기만 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말 그대로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합동인 조건들을 계속해서 찾아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딱히 어려운 거 있어요? 할만하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갈 거냐? 16쪽입니다. 자, 16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새로운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거 배우고 있니? 피타고라스의 정리? 안 배워? 아직 여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거야? 저희 어떤 이상한 수업 해가지고 수학 3일 빠졌어요. 오, 좋네. 저희 학교는 선생님이 피타고라스라는 얘기 잘 꺼내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네가 안 들은 거 아닐까? 저 수학 시간에 자진 않아요. 놀겠죠. 놀지도 않아요. 그래? 저희 학교는 사인이 생명이어서 사인이 생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코사인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말 안 듣거나 자거나 그런 사람 있으면 선생님 사인 같은 거 하시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학급비가 나가기 때문에 한 개라도 안 받으면 목숨이 좌지우지해서 학급비가 나가는 거는 목숨이 자주 드는 건다 지금. 1등하면 2만 학급비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봅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 단원이랑 연결입니다. 직각삼각형 있죠.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에 대한 하나의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직각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직각삼각형을 일단 내가 그려놔야 되겠죠. 하나를 싹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해서 세 변의 길이를 딱 세 점의 좌표를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지금부터 잘 봐. 여기 보는 점 A가 마주보는 변, 바라보는 변이 누구지? 선분 BC지. 바라보는 변이 선분 BC지. 앞으로는 이렇게 BC라는 변을 바라보지. 그럼 얘를 점 A의 대변이라고 불러. 그리고 소문자 A로 변의 길이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점 B가 바라보는 변은 누굽니까? AC죠. 그럼 이 AC라는 선분은 변의 길이를 뭐라고 쓴다? 소문자 B로 쓴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나와 있는 AB라는 선은 누구의 대변이야? 점 C의 대변이지? 그래서 얘를 소문자 C로 쓴다. 그럼 이제 여기름에서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빗변이 누굽니까? 그래, C가 되죠? 그랬을 때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게 되냐면요, 빗변의 길이를 제곱합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그 결과물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왜 어렵냐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라고 해도 계산하다 보면 무진장 많이 틀릴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돼 있는 거를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외워놓으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수, 즉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반드시 성립하는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요. 자, 첫 번째 숫자는 뭐가 나오게 되느냐? 3, 4, 5입니다. 5가 바로 빗변이 되겠죠. 빗변은 지금부터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세변의 길이가 3, 4, 5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변의 길이의 비는요. 5, 12, 13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변의 길이가 5, 12, 13이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8, 15, 17.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숫자들. 그리고 이외적으로 추가로 기왕이면 더 알아두면 좋은 것들은 뭐가 있느냐? 6, 8, 10인데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3, 4, 5라고 세변의 길이 나왔지? 그냥 2배, 2배, 2배 하면 6, 80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숫자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편안하게 풀리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딱 필수예제 1번 봐보세요. 두 변의 길이가 뭘로 나왔어? 3, 4로 나왔지? 그럼 당연히 한 변의 길이는 뭐야? 5. 끝난 거야 그냥. 빗변의 길이가 5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그냥 x는 5다라고 바로 찾아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봐보세요. 빗변이 17이지? 맞죠? 그럼 나머지 두 변은 뭐가 돼야 돼? 빗변이 17이면 8하고 15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로 x가 얼마야? 15. 그냥 그렇게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1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게 되느냐? 이렇게 푸는 거죠. 빗변의 길이가 x지? x를 제곱한 거는 나머지 두 변 3을 제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5를 제곱한 거다. 4를 제곱한 거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x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9 더하기 16이죠? 얼마예요? 25. 제곱해서 25 되는 숫자 x는 5. 이거는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 그치? 근데 두 번째 걸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멘탈 터지기 시작하는 인간들 몇 명 보여. 왜? 17을 제곱한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x를 제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8을 제곱한 거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7제곱 얼마야? 그래 289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4죠. 이 항에서 빼면 x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225. 그러면 결국에 x는 누구의 제곱이야? 그래 15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서 찾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려는 팁. 제곱한 게 225인데 이거 우리 외우지 않으면 지금 못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225를 소인수 분해해. 그러면 5가 들어가서 5, 4, 25, 5, 25 다시 5가 들어가서 9 나오지. 그럼 결국 5의 제곱에다 곱하기 3의 제곱 되는 거지. 지수법칙으로 바꾸는 거지. 5 곱하기 3을 한 거를 통째로 제곱해라.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15의 제곱이다. 이렇게 직접 찾아내버려야 돼. 소인수분해 통해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3개 외우라는 얘기야. 그럼 편하게 갈 수 있잖아. 이거 외적에 나머지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네는 안 돼. 보평은 풀이가 써야 되잖아. 저희는 안 써. 너는 객관식이니까 괜찮잖아. 근데 문제를 풀려면 풀이를 써야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있는 필수예제 2번도 한번 볼까요? 필수예제 2번에 지금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이거 무슨 도형이라고 불러야 돼? 오, 알아. 사다리꼴을. 좋아. 사다리꼴을 알아. 그러면 얘기가 쉬워지겠네. 자, A, B, C, D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얼마라고 나왔죠? 8. A, D는요? 10. 근데 우리 문제에서 B, C의 길이 구하라 그랬냐? 16으로 나왔어요? 그럼 CD의 길이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이 길이를 구하래. 어떻게 할 거냐? D라는 점에서 수직이 되게 선을 하나 딱 내리고 이 점을 2라고 잡아버리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죠? 그래, 여기서 피타고라스 형이 쓰겠다는 얘기야. 확인됐나요? 그럼 자, 여기 보이는 변의 길이 D의 길이가 얼마예요? 8. 여기 보는 EC의 길이는요? 6이 돼야 되겠죠. 왜? B의 길이가 10이니까. 그럼 바로 6하고 8 나왔지? X가 얼마 돼요? 그래, 그냥 바로 끝나는 거지. 6, 8, 10이라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냥 찾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이 합동에서부터 그대로 넘어오고 있는 중인 거야. 뭘 넘어오고 있는 거야? 무조건 직각삼각형 찾아놓고 그 안에서
합동 조건을 밝혀라. 직각삼각형의 합동이야.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고 이 공식 써먹어라.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니네 지금 배우는 2학년 2학기 딱 요 정도 수준만 들어와 있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 공식과 피타고라스의 수. 저거만 배우면은 절반 이상은 맞출 수 있어. 다는 아니고 절반이나. 네. 네, 그럼 저걸 피타고라스를 쓴 다음에 그래서 정답을 원하라고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까 전에 계산했듯이 계산하는 과정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선생님 이거 다 외우라 그랬어. 맞지? 그리고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 뭐야 이거?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야. 빗변의 제곱이다. 빗변의 제곱.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기억. 확인됐죠? 자, 그러면 17쪽으로 넘어오시면서 이제 증명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증명 과정들이 되게 복잡한 과정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이 증명 방법을 원래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 유클리드 증명법이랑 바스카라 증명법이랑 가필드 증명법 세 가지를 배우고 거기에 하나 더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까지 배우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이거 이 그림 보여? 이게 내 기억에 맞으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일 거야.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거. 자, 그냥 이거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필수 예제 3, 4번으로 쭉 나와 있는데 증명 방법들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나씩 보세요. 자, 증명법 이게 이제 아마 시험 문제로 여전히 나오기는 할 것 같아. 올해 시험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마 나올 것 같아. 첫 번째, 유클리드의 증명이야. 자, 유클리드의 증명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만들어줘요. ABC라고 돼 있는 직각인 삼각형을요. 그랬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딱 삼각형을 만들면 여기 변의 길이가 저 꼭지점을 좀 바꿔보자.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하고 여기를 C로 해보자. 자, 이 변의 길이 뭐죠? A. 여기는요? C. 여기는 B.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각각의 변을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테두리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하나를 붙여요. 아이고 이거 공간 부족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붙이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하나를 붙입니다. 이렇게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이제부터 뭘 하느냐? 처음에 보이는 이쪽 사각형 보이죠? 내가 여기를 반을 이렇게 딱 갈라요.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나오죠? 보이십니까? 이때 여기 보이는 이 선하고 여기 보이는 요 선이 뭐가 되는 거지? 평행이지? 그럼 평행선에서의 넓이의 변형을 통해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 넓이가 빨간색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는 현재 같죠? 그리고 요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이쪽에 직각이랑 여기 보이는 각을 x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다시 이쪽이 직각이죠? 맞아요? 이 상황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를 새롭게 그릴 겁니다. 연두색으로. 보입니까? 초록색 보이죠? 그럼 초록색하고 파란색 삼각형 보잖아요. 한 변의 길이 같죠? 얘랑 얘. 또 다른 변의 길이 같죠? 끼인 각이 직각의 x, 직각의 x죠. 둘이 뭐야? 합동이죠? 그럼 넓이가 같아야 달라요? 같겠죠. 같죠?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C에서부터 수직이 되는 선을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넓이의 등적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하나의 삼각형이 넓이가 같은 애로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처음 그렸던 빨간색 삼각형이 파란색하고 넓이가 같았고 초록색이랑 같아서 보라색이랑 같은 넓이가 돼버리겠지? 맞아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이쪽 위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곧 누구냐? 이쪽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거 정사각형의 넓이 얼마였어? A의 제곱이었죠. 이쪽 넓이도 그럼 뭐야?
A의 제곱이죠. 근데 이쪽은 B제곱이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이쪽 게 B제곱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였지?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제곱이지. 그럼 결국 A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넓이를 합치면 C의 제곱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걸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왔더니 한 변과 다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똑같지? 이렇게 문제로 접근돼서 증명하는 방법이 유클리드 증명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넓이가 같은 삼각형들을 지금 막 찾아내는 문제들로 시험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필수 예제 4번 정도의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즉 또 다른 성질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필수 예제 4번 문제를 봤더니 똑같은 그림 그려져 있죠. 이쪽에 큰 거 넓이 얼마로 나왔어요? 81로 나왔죠. 이쪽 거 넓이 작은 거 25로 나왔죠. 밑에 있는 넓이 구하라 그랬죠. 예. 맞아요? 얼마야? 그냥 두 개 더한 넓이인 106이다라고 그냥 써버리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그림이랑 좀 다르다. 106이 정답이 아닐 것 같아. 왜일까? 81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가 81이야? 지금 밑에가 81로 나온 거지. 빗변으로 그려지는 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 거 넓이를 찾으면 되지. 두 개를 더한 게 81이지. 여기 얼마야 그럼? 56. 그래서 정답이 56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변형도 되냐면 이렇게도 변형돼. 잘 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어. 그랬을 때 여기에 정삼각형을 붙여. 변의 길이가 같은. 이쪽도 정삼각형을 붙여. 변의 길이가 같은. 그리고 이쪽도 정삼각형을 이렇게 붙여. 그러면 마찬가지로 빗변 쪽이 여기잖아. 맞죠? 얘 넓이 하나를 내가 똑같이 그냥 A라고 하잖아. 여기 넓이는 뭐야? B라고 그냥 써보자. 그럼 이 넓이는 C야. 그냥 넓이로만 본다라면. 확인됐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이 붙었을 때는 두 넓이의 합이 큰 넓이랑 똑같았잖아. 정삼각형이 된다고 해도 뭐 달라지냐? 하나도 안 달라져. 그냥 얘랑 얘랑 더하잖아. 얘 넓이랑 똑같아져. 정삼각형이 된다고 해도.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 넓이를 만약에 내가 10이라고 하고 얘 넓이를 내가 25라고 했어. 그럼 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35가 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뭘로 붙게 되냐? 이렇게 생긴 반원으로 붙었어. 그럼 이쪽도 똑같이 반원으로 붙었어. 이쪽도 똑같이 반원으로 붙었어. 그러면 여기 넓이가 5파이야. 여기 넓이가 20파이야. 그럼 얘 넓이는 뭐겠어? 그냥 똑같이 25파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면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서 살짝 응용이 되잖아요. 이 원 있지. 밑에 있는 반원 있지. 이거를 위로 접어서 이렇게 올려. 그리고 나서 뭘 시키게 되느냐? 여기 보이는 이 이상하게 생긴 초승달 모양의 넓이 두 개 보이지?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 누구랑 똑같냐고 물어. 얼마냐고 묻는단 말이야. 어떻게 구할 건지 잘 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찾으려면 이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 1번이야. 이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 2번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3번이야.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지. 그리고 이쪽에 있는 큰 반원의 넓이를 4번이라고 잡았어. 그럼 4번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빼버리면 되죠. 근데 이 큰 반원은 원래 밑에 있던 걸 접어 올렸다 그랬지. 그럼 이 밑에 있던 거랑 넓이가 똑같지. 이 밑에 있는 거는 1번과 2번을 더한 거랑 똑같은 거지. 즉 1, 2번 더한 거랑 4번의 넓이가 어때? 같으니까 없어져 버리지. 그럼 결국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누가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지. 3번이 누구야? 삼각형이지. 맞아요? 이렇게도 문제로 응용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네 유형편에 나오는 문제들은 혹시나 못 풀까 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문제들 보아하니 증명 방법 자체에서는 요 유클리드 증명 하나 정도만 추가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필수 예제 3번에 나와 있는 거 문제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서 그냥 해결을 해보죠. 굳이 증명법까지 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봅시다. 자, 필수예제 3번 지금 문제를 싹 읽었더니 무슨 사각형으로 나왔어요?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변들의 길이가 지금 보니까 막 쪼개져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어떻게 쪼개져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어? 정사각형으로 쪼개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저 꼭지점에 이름 붙여보자. 여기가 A, B, 그 다음에 뭐야 이거? C, D, E, F, G, H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 길이가 4, 여기 길이가 3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그림 잘 봐봐. 이 그림 지금 보면은 합동의 삼각형이 보여. 누구? 하나, 둘, 셋, 넷이 전부 다 합동이지? 맞아요? 왜 합동이야? 무슨 조건에 의해서? S, A, S라는 조건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 길이도 얼마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4, 여기는 3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럼 다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5. 다시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5.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5, 여기도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안에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요 사각형 봐봐. 무슨 사각형일까요? 정사각형이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야? 말은 뭔데? 추가적인 조건들을 찾아내야죠. 이쪽에 보이는 각의 크기를 내가 소문자 A, 이쪽 거를 소문자 B라고 하면 두 개 더하면 몇 도? 90도제. 근데 얘랑 대응하는 각이 어디야? 다른 합동의 삼각형에서 여기지? 여기가 뭐야? B잖아. A, B 더하면 90이라며. 그럼 얘네들 더하면 90이잖아. 여기가 뭐야? 직각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같은 논리로 다 직각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러면 결국에 초록색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같으니까 정사각형. 그러면 얘 넓이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래. 얼마? 그냥 바로 정답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자, 유제 3번 눈으로 봐봐.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인 거 우리 알았지? 넓이가 169래지? 제곱해서 169가 나오는 숫자 찾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얼마를 제곱해야 169가 나와? 그래, 13제곱하면 169잖아. 그러면 지금 저기 보이는 사각형 ABGE라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3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여기 그림에서 보여줄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3으로 나와 있는 거지? 맞나요? 근데 문제를 지금 봤더니 여기가 12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잖아. 여기가 12로. 맞나요?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 우리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여기서 보면 빗변이 13이야. 12, 13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5, 12, 13.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다시 얼마야? 12. 여기는 다시 5. 그러면 결국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17짜리 정사각형이 크게 그려진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17이 4개니까 68이구나라고 그냥 찾아버리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될 문제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 심각할 정도로 적어. 그냥 없어. 요것만 그냥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뒤로 한번 넘기시고요. 18쪽 보이십니까? 18쪽에 4번 보이죠? 4번 별표. 그리고 쓰세요. 매우 어려움이라고요. 매우 어려움. 이거는 그냥 중3 때 나와서도 어려웠었던 거거든. 자, 아니요, 나와요. 계속. 중3 때 피타고라스 연기를 하겠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면은 진지하게 사과를 하라고. 나한테 죄송해하지 말고. 그렇지. 어이 똑똑하다. 자, 이제 삼각형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요, 첫 번째 예각 삼각형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요. 세 번째 둔각 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세 가지 삼각형을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 삼각형은요 어떻게 분류한 거냐면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삼각형의 종류들을 분류한 거야. 예각 삼각형의 뜻이 뭘까요? 모든 각이 예각인 삼각형입니다. 네, 모두가 예각이어야 됩니다. 그럼 직각삼각형은요? 한 각이 그렇지 직각인 삼각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둔각삼각형은요? 그렇죠. 한 개의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얘기하고요. 확인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삼각형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조건들을 얘기를 했었던 거야. 왜? 직각삼각형을 내가 딱 이렇게 그려놓고 변의 길이들을요 그냥 편하게 A, B, C라고 내가 딱 적어놨다라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는 성립이 되겠죠? 어떻게 정립이 돼요? A의 제곱에 B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게 성립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되지? 이걸 지금부터 살짝 변형해서 예각과 둔각삼각형을 지금부터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잘 봐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세 변의 길이가 나왔죠. A라는 변의 길이는 지금부터 딱 고정이 돼 있을 거야. B라는 변의 길이도 딱 고정이 돼 있을 거야. 그 상태에서 C라는 변은 길이를 우리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지금부터 예각삼각형으로 바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B라는 변을 이렇게 눕히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눕혀서 그리게 되면요. A라는 변이 원래 있었죠. 그리고 B라는 변도 길이 변동 없이 이렇게 누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 C라는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우면 쪼그라들겠죠. 짧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A라는 변의 길이에다가 B라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것과 C라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비교하잖아요. 원래는 같았죠. 근데 이 C라는 변의 길이가 쪼그라들면 C의 제곱이 얘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큽니다. 예각삼각형은요.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둔각삼각형을 예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B라는 변을 눕히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변의 길이는 똑같이 있겠죠? B라는 변이 눕겠죠? 그럼 C라는 변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얘기 되는 거죠? 길이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죠? 그러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합친 거랑 C의 제곱을 비교하면 이번엔 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요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어떠한 비율을 가지는지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 문제 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로 응용이 되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 변의 길이가 3, 4, 5래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지금부터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럼 3, 4, 6입니다.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왜? 3의 제곱이면 9고 4의 제곱이면 16. 두 개 더한 거랑 6의 제곱 36을 비교했을 때 6의 제곱이 더 크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3, 4, 7입니다. 무슨 삼각형? 아니요. 삼각형 안 만들어집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 있잖아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된다는 조건. 그것 때문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필수 예제 5번 눈으로 보세요. 직각삼각형 고르라 그랬죠? 피타고라스의 수 고르라는 얘기지? 몇 번입니까? 1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3번 눈에 확 보이죠? 50, 23. 그 다음에 5번 9, 12, 15. 3, 4, 5에서 3 곱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유제 4번도 아예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8하고 15랑 A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제곱의 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지? 이제 거기 보이는 유제 4번에다 별표 치세요.
유제 4번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함정으로 준비가 돼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유제 4번에 지금 딱 보면은 변의 길이가 8이랑 15랑 그 다음에 a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피타고라스의 수네? a가 바로 17이네? 라고 막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정답이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야.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게 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긴 변, 즉 빗변 있지? 빗변이 누구냐를 먼저 정해줘야 돼. 왜?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럼 빗변이 내가 a라고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8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5의 제곱이 누가 되는 거야? a의 제곱이 되는 걸 알죠? 그래서 바로 a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값은 289라는 걸 바로 찾아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만약에 빗변이 a가 아니라 즉 가장 긴 변이 15라고 가정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8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을 더한 게 15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a의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 15의 제곱 225에서 64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되죠? 61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값이 두 종류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가장 긴 변이 8이 될 수는 없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값을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보통은 이걸 안 찾고 요거 하나만 찾고 넘어간다거나 하는 함정으로 걸려든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같은 함정,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 그리고 변의 길이가 누가 제일 길 건지 모르는 함정,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필수예지 6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지 6번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그랬지? 467이라고 나왔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 7을 제곱한 거랑 4를 제곱한 거랑 6을 제곱한 걸 더한 거랑 길이 비교하면 되는 거지? 자, 7 제곱하면 49죠. 16에다가 36 더하라는 얘기죠? 누가 더 큽니까? 더한 게 더 크지? 더한 게 더 크면 무슨 삼각형? 예각삼각형. 맞습니까?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 24, 25라고 나와 있죠? 얘는 무슨 삼각형일까? 계산하면 직각삼각형 나올 겁니다. 네, 얘도 피타고라스 수인데 내가 여기까지는 안 올라갈 줄 알고 안 가르쳐준 거거든. 그냥 이 정도 되는 숫자들은 계산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5, 10, 10이랍니다. 무슨 삼각형일까요? 둔가? 왜 더한 게 더 짧아요? 5랑 10이랑 12잖아요. 그럼 5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0의 제곱이랑 12의 제곱 비교하는 거지? 12의 제곱이 더 길지? 즉 가장 긴 변이 제일 기니까 둔가. 그럼 6, 7, 8 무슨 삼각형? 6, 7, 8 찾아야지. 6, 7, 8 예각? 예각입니까? 네, 예각삼각형. 이렇게 그냥 찾아내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죠? 쉽죠?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21쪽 봐보세요. 21쪽. 20쪽 보지 말고 21쪽 보세요. 21쪽 그림 눈에 익어. 그치? 21쪽에 보이는 그림 눈에 보이지 않아?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그렇죠. 피타고라스 할 때 그림 바꿔서 보여줬던 그거죠. 자, 바로 필수예제 10번 보세요. S1하고 S 더하라 그랬죠?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S3. 그렇지. 즉 이렇게 지금 직각삼각형 만들어 놨고 여기 그 반원이 S1이죠. 여기가 S1이야? 이쪽에 S2야? 그럼 S3는 이쪽 거야? 그렇지. 이 넓이 두 개 더한 거는 얘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얼마로 나왔어? 16. 그러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야?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8인 반원의 넓이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얼마가 되죠? 32파이 되나요? 이게 암산이 안 돼? 그냥 파이. 아, 파이 r 제곱. 근데 반원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파이. 원의 넓이 구하는 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럼 64파이인데 반원이니까 절반 나눠서 2분의 1에서 32파이.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필수 유제 11번 보이죠? 필수 유제 11번. 거기 별표 하나 쳐놔. 그냥 별표 치고서 옆에서 적어. 그냥 외우자라고 적어버려.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외워버려. 자, 저기 색칠한 반달 모양 2개, 아니 초승달 모양 2개, 넓이 누구랑 똑같다 그랬지?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그랬지? 맞아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30. 그냥 바로 30이야 답. 그냥 외워버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시간 쓸 필요도 없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증명들 다 했으니까 그 정도는 외워버리세요. 확인됐죠? 자,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공식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공식들까지만 외우면 끝납니다. 오늘 숙제 무진장 많을 것 같은데. 왜? 곡소리를 낸다고요? 곡소리가 뭔데? 그런 소리 안 냈잖아. 내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과하라니까. 음료수라도 하나씩 사 돌리면서 사과하라고. 성준이가 그러잖아. 엽떡을 못 먹어? 어떻게 엽떡을 못 먹을 수가 있지? 매워요 근데? 엽떡 안 매워요. 자, ABC라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직각이랑 만나는 변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아요. 그냥 이거는 아무 점이나 잡아도 상관없어. 그랬을 때 이렇게 선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선을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확인됐나요? 이때 어떠한 공식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부터 증명해 줄 테니까 잘 봐. 우리 이 길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A라고 하자고요. 여기 길이 전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B 이쪽 길이 얼마죠? C 이쪽 길이 D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나 지금부터 선분 D의 길이 찾을 거야. 어디서 찾으면 되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찾으면 되죠? 그럼 선분 D를 제곱한 거는요. A의 제곱에다가 C 제곱한 거랑 똑같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선분 BC의 길이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그럼 어떤 삼각형을 보면 돼? 이 큰 직각삼각형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으면 돼요? 그럼 누구의 제곱이랑 누구의 제곱 더한 거야? B의 제곱이랑 D 제곱을 더한 거겠죠? 잘했어요. 확인됐어요? 그러면 다시 나 이 길이 찾고 싶어요. CD. 그럼 어떻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돼? ADC라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선분 DC의 길이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되죠? A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선분 B2의 제곱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삼각형? A, B, 2에서 보면 되는 거네요. 맞죠? 누구 제곱에다 누구 제곱 더하면 되죠?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제곱. 맞습니까? 이때 적어놓은 거 반을 딱 나눠서 요거 두 개 더해봐. 그러면 A, B, C, D를 제곱한 게 나오지. 이쪽 거 두 개 더하면 A, B, C, D 제곱한 거 나오지.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제곱한 거 더하기 선분 D의 길이를 제곱한 거는 선분 DC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선분 B의 길이의 제곱이랑 어때요? 같아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즉 그림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그려놓고 자, 삼각형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을 때 ABC라는 삼각형이 그냥 마음대로 그려놓고 직각이 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의의 두 점 D와 E를 잡습니다. 그리고 선 쓱 그려져 있을 때야. 확인됐나요? 집중. 이때 저기 보이는 공식 봐보세요. BC랑 DE의 제곱이죠. 누굽니까? BC랑 DE. 빗변이랑 빗변이 마주보는 변을 제곱해서 더한 거죠. 그게 대각선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선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이거를 지금처럼 일일이 증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시간 아깝죠? 외우세요. 아시겠습니까? 외우세요.
자, 이거 가지고서 필수예제 7번 문제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선분 D의 길이의 제곱을 찾으라 그랬죠. 그럼 D의 길이 여기 보이는 이 그림에서 봐도 되겠네요. 여기가 X죠. DC의 길이 얼마로 나왔어요? 8. B의 길이는요? 10. BC의 길이는요? 12. 그럼 우리 바로 그냥 공식으로 문제 풀어버려도 되죠? 어떻게 됩니까? X제곱에다가 12의 제곱을 계산한 것이 10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2제곱은 144겠죠? 10의 제곱은 100이겠죠? 8의 제곱은 그렇죠. 그럼 결국 X의 제곱은요 164에서 144를 빼는 거죠? 얼마? 20. 이렇게 그냥 문제 정답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또 다른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무슨 그림이 나올 거냐면요, 직사각형 하나 그려드릴게요. A, B, C, D. 그리고 직사각형의 내부에 아무데나 점 하나 잡고 P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선들을 하나, 둘, 셋, 넷 꼭지점까지 싹 이어버릴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수직되게, 이렇게 수직되게 지금부터 나눌 겁니다. 확인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때 이변의 길이 우리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A. 이변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B. 이변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C. 이변의 길이 알아요, 몰라요? A. 그럼 이변의 길이는요? D. 정사각형이라고 누가 그래? 맞아요, 아니에요? 서로 모르는 길이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때 지금부터 이렇게 찾아보죠. AP 보이죠? 선분 AP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찾아버리면 되는 거지? 누굽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럼 다시 선분 여기 보이죠? CP. 선분 CP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찾으면 되겠죠? 여기가 C고 여기가 B죠? 그럼 뭐라고 써요? 아, B가 아니라 여기 D죠, D. DD. 그러면 C제곱에다가 더하기,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선분 BP의 길이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BP의 제곱은 누구 제곱 더하기 누구 제곱일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왜요? 그냥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쓸 거니까. 그러면 다시 DP의 길이, 선분 DP의 길이의 제곱은요? 또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냥 보면 되겠지? 여기가 D지? 여기가 뭐야? B. 그럼 뭐야? B제곱 더하기,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또 반을 딱 갈라놓은 상태에서 두 개 더합니다. A, B, C, D 제곱이지? 이쪽 거 두 개 더합니다. A, B, C, D 제곱이지?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다시 선분 AP의 제곱에다가 선분 CP의 제곱을 더한 거든 선분 BP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선분 DP의 제곱이랑 어떻다? 같네요. 색깔별로 일부러 구분해놨습니다. 얘랑 얘를 제곱해서 더한 게 이쪽에 있는 빨간색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 마치 대각선처럼 보이는 애들이지 그 애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있는 필수예제 9번 문제가 이제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자, 9번 문제에다가 임의로 수정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9번 문제로 풀지 마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선분 AP 빨간색 선 하나 보이죠? 거기 5라고 적으세요. 선분 CP 보이죠? 거기 X입니다. 선분 DP 보이죠? 7입니다. 선분 PB 보이죠? 8이에요. 확인됐습니까? 네? 선분 BP AB가 5, 그 다음에 AP가 5, 그 다음에 선분 BP가 8, 그 다음에 DP가 7, 그리고 PC가 X. 적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X의 제곱의 값 찾을 겁니다.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x의 제곱은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누굴 더하라는 얘기야? 5의 제곱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7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냥 x의 제곱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49에다가 64 더하고 여기서 25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 됩니까? 88. 이렇게 그냥 x의 제곱의 값이 나와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공식 삼아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도형입니다. 세 번째. 얘가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두 번째 그림에 나온 공식.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식은요. 지금은 직사각형이었지.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사각형 그려. 근데 얘가 되게 재밌는 도형인 게 뭐냐면 대각선이죠. 대각선이죠. 두 대각선이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점 하나를 또 마찬가지로 P라고 딱 잡았을 때 AP 보이죠? 뭔지 알아요? 몰라요? A. CP 보이죠? C. BP 보이죠? B. DP는요? 그래? 이렇게. 확인됐나요? 자, 이때 선분 AD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누구 더하기 누구죠? AD의 제곱은 여기잖아요. A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다시 선분 누굴 찾을 거냐? BC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여기에요. 이거 제곱. 누굽니까?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돼야 되죠. 왜? 직각이니까. 맞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선분 AB의 제곱을 찾을 겁니다. 누구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왜? 여기니까요. 맞습니까? 마지막 CD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 또 딱 갈라놓고 더해보세요. A, B, C, D. A, B, C, D. 같죠? 그럼 결국 선분 A, D에다가 더하기 선분 B, C를 그냥 더하면 돼요? 제곱해서 더해야 되죠? 이게 선분 A, B에다가 제곱한 거 더하기 선분 C, D를 제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세 번째 공식이에요. 확인됩니까? 이제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필수 예제 8번, 유제 6번 두 개 다 이 얘기입니다. 확인되십니까? 자, 필수 예제 8번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어떻게식 만들어야 될까요? 필수 예제 8번. x의 제곱에다가요. 더하기 4의 제곱을 계산한 것이 누구의 제곱이랑 똑같다? 3의 제곱에 5의 제곱 더한 거랑 똑같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변의 길이로 보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자, x의 제곱 얼마 나올까요? 18? 18? 정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공식들은 왜? 추워? 추우면 요리 와, 요리. 지금 다들 더워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돼 있어. 이게 더워서 그런 건지 졸려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빨리 가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 들어갑시다.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배워서. 오늘 많이 배웠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야, 어떻게 조용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 소수의 의견은 소수의 의견은 버리라고요? 그러면 그건 뭐야? 아, 그거는 내가 매일매일 풀으라고 그랬잖아.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프린트 나갈 거야. 집에서 학습지처럼 계속 풀으라고. 얘는 풀어요. 이제 줘야죠. 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뭘 그걸 또 얘기를 합니까? 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RHS랑 RHA 합동 조건. 맞죠? 이 두 가지 합동 조건 찾는 거는 문제들 이번에 숙제하시면서 연습 좀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못 찾겠다, 그럼 따로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었고 이제 두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인 공식이 있었죠?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을 때 여기 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버리죠. 어떤 공식이 성립하죠?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을 더한 게 C의 제곱과 똑같다. 물론 여기가 바뀌면 다른 문자로 바뀌면 얘네도 같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기본 공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야? 삼각형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그죠? 내가 만약에 예각 삼각형을 판단을 내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 그림 안에서 똑같이 변의 길이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판별을 내리고 싶다 하면요. A의 제곱이랑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랑 같은 게 직각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을 판단을 내려라라고 얘기하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함정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무슨 함정? 세 변의 길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아야 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함정이 있어. 생각을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이제 공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 삼각형이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놨고 그냥 꼭지점을 적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그림 안에서 어떤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게 어떤 변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을까? D랑 BC는 마주보는 변을 제곱해서 더한 게 대각선처럼 보이는 두 개의 선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다고요. 확인됐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다음번에 나왔던 도형이 직사각형에 대한 얘기. 직사각형 내부에 임의의 점 P를 놓고요. 이렇게 잘라놨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각선처럼 보이는 선들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게 나머지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구나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오는 그림이 이제 아무렇게나 막 그려진 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대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배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히포크라테스 원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 맞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숙제 몇 조까지입니까? 정답. 오늘 숙제도 양이 많기 때문에 책에다가 할 겁니다. 그냥 책에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